귀찮아! 이거 맞아. 어디까지 왔어? 라이프닉스. 그 느낌 아시겠죠? 그 도함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이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서 미분계수를 구하겠다는 이런 논리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다음 함수가 항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저거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걸 갖다 보자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도함수 같은 경우는 증명 과정에서 이항 정리라는 게 사용되기 때문에 너네 아직 안 배운 거야. 알겠지? 이항 정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항 정리는 확통 개념이에요. 그래서 확통에서 나왔던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fx를 xn제곱이라고 보고 이것의 진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볼 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공식으로 암기를 할게요.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f 프라임 x 정의 사용할게요. 밑에 h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고요. 정의에 따라서 여기가 x 플러스 h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왜 사용하면 h? 됩니다. 직접 저 위에 있는 fx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은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x 플러스 h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뒤쪽은 x의 n제곱 이렇게 빠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h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위에 이 n제곱 빼기 n제곱이 사실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인수분해하는 작업 자체가 이항정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n이 2일 때가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적용했던 부분이죠. 일단 무슨 말인지는 네. n이 2일 때. 그래서 여기가 이 두 녀석에 일단 합으로 일단 들어가고 이렇게 얘랑 얘의 차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네 이제 이거의 특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A의 뭐 예를 들자면 A의 뭐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그렇죠. A-B의 플러스 a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거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규칙을 보시면 이게 어떤 규칙성을 갖냐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식의 차가 들어가는 자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채우는 자리는 여기서 차수가 하나 빠지고 A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A 하나 줄어들고 B 하나 늘어나는 구조예요. A 하나 줄어들고 B 하나 늘어나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항 정리 때 배우게 되는데 지금 안 배운 겁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이게 앞에 놈이고 이게 뒤에 놈이잖아요. 그래서 빼기로 끌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이 x n제곱 했을 때 n제곱이 나오셔야 되니까 여기 개수가 n-1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제로는 x는 0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두 개 합쳐서 n-1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더하기 앞에 놈이 하나 줄어들고 하나 n-2 줄어들고 x가 하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가서 땡땡땡 처리를 하면 이 마지막에는 x 플러스 h가 결국 한 개가 남고 네. 맞지? 두 개 합쳐서 자, 이거 쓰고 이거 쓸게. 얘를 남고 x가 n-2 오케이.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 x 플러스 h가 0개가 되고요. x가 n-1개 이렇게 해서 항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그거를 밑에 뭐가 깔아주는 거지? h가 깔아준다. 그리고 우리 그걸 h를 극한을 보내는 거.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면서 뭐가 되는 요소를 지우는 게 핵심이지? 0으로 가는 요소가 약분돼서 없어진다는 게 이 0분의 약분의 핵심이에요. 네. 그 다음은 h를 0으로 보내는 것인데 h 부분이 다 싹 다 0으로 가다 보니까 이 항이 굉장히 특이한 규칙을 갖게 됐어요. 우와. 이해되셨나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n-1제곱이고요. x의 n-2에 x를 곱하는 거니까 여전히 그렇지 x의 n-1제곱 되는 거 보이지? 여기까지. 그런데 결국에
x의 n-1제곱으로 가는 건데 몇 개로 가는 거죠? 네. 그렇지, n개로 가는 거.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와. 되셨죠? 결론을 적어드리면 결국 이런 꼴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미분하면 얘가 앞에 있는 지수가 앞에 상수로 곱해지고요. 이해됐어? 됐어요? 네. 그리고 차수는 하나 줄어요. 이렇게 됐죠? 아, 공식이 증명한 거죠. 자, 조용. 공식이다. 얼마? 4x 세제곱. 진짜 쉽죠? 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붙어? 진짜 쉽죠? 미분법은 진짜 쉽습니다. 알겠죠? 끝. 와. 자, 그리고 이거는 다음 함수는 이 x의 n제곱들의 항에 앞에 상수배가 붙고요. 계수. 그리고 그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같은 걸 미분을 한다라고 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됐어 여기까지? 네. 원래 있던 개수는 3 곱하기 여기를 미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를 미분하는 건데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얘가 내려와서 2가 되고요. x. 그렇죠. x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수 부분 되는 걸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n이 특별히 1일 때가 조금 특이해. 왜 특이하냐면 자 여기서 그렇죠. n이 1인 경우는 결국 x 1차를 미분하자는 건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아시겠지만 x의 0제곱이 나와버려서 항상 뭐가 나옵니까? 로그 같은 거네. 됐죠. 그리고 이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앞에 원래 함수의 개수가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붙어 있었다면 뒤에 있는 놈을 미분한 다음에 이 개수를 곱하는 형식으로 미분을 끌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4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4가 나오겠죠. 우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리액션 조금 줄여봐. 네. 4x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몇이야? 4요.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4겠죠.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4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일반화 지금 시킨 겁니다. 알겠죠? 미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도함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fx라면 함수 fx라면 4차 함수죠. 그거를 미분한 함수 무슨 함수? 도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유함수예요. 유함수. 근데 이 함수의 역할은 뭐지? x 값에서 미분계수, 접선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x는 4에서 미분계수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 그렇죠. 4 넣고 계산하면 기울기가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저기서 지금 내려오는 게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x는 4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서 구했던 이 되게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고 아예 그냥 대입하면 미분계수를 뱉어내주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도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셨나? 자, 도함수도 얘들아 함수야. 알겠지? 도함수도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함수와 도함수의 역할이 나중에 적분다운 들어가면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도함수가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네. 이 도함수는 뭘 구하게 해준 함수? 미분계수를 구하게 해준 함수입니다.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죠? 신기하네. 자,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쉽죠? n 곱하기 x의 n-1제곱절 있잖아요. 이거요? 노란색. 저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항이 미분될 때 이런 모양으로 미분이 될 것이다. 적분은 미분의 반대야. 이걸 적분하면 얘야. 알겠지? 그러니까 미분을 잘해야 적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연습 좀 해봅시다. 일단은 도함수를 도입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훨씬 간결해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잘 봐.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뭔가 극한식을 갖다가 풀 때요 홀파악을 했었어요. 과거에 이게 뭐죠? 예, 0이죠. 그렇게 갔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fx가 무슨 인수를 가질 것이다. 이런 형태로 써지면서
결국 이게 G1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미분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뜻 자체는 F0은 얼마라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이 극한의 관점을 잘 봐야 돼. 집중해. 자, fx 빼기 자 x-1로 본다면 잘못했어요? 네. 여기 빼기 0, 빼기 0이니까 f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변화율? 평균 그렇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존재한다면? 그렇지. f 프라임의 1로 수렴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필요한 건 결국 fx의 식을 안다면 그냥 미분에서 1 박으면 정답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그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앞서 배웠던 0분의 0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미분이라고 연결되고. 그리고 정말 진짜 그 모든 극한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같은 게 있어. 그거는 이제 분자치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설명할게요. 문제로 들어갑니다. 47페이지 보시면 말해. 아니 저거 0분의 요건인 거를 그냥 반드시 수렴할 때인 거죠. 그렇죠. 아하, 이게 이해했어요. 47페이지 보시면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도함수를 구하시오. 정의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분법을 배웠죠. 미분하시면 돼요. 상수 미분하면 얼마일까? 상수. 그렇지.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봐봐. 일반적으로 상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기울기가 얼마야?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 당연히 상수는 0차기 때문에 미분하면 그냥 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잡던 적선 기울기는 항상 0 나오죠. 됐죠? 상수 미분은 0입니다. 그래서 자, 도함수 뭐라고 적으면 그 문제 f 프라임 x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3이든 4든 5든 상관없어. 미분하면 무조건 0이야. 도함수. 그래서 상수 미분은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fx 봅시다. 1차 함수인데 기울기 1짜리죠. 도함수 얼마겠어요? 1. 그렇죠. 적선 기울기가 어느 점에서든 무조건 1 나오겠죠. 자, 상수 함수 인지되니? 네. 오케이. U 함수라고 그랬어. 네. 이게 값이 1 나오니까 이게 상수 함수인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253번이에요. 미분하면 몇 x 나와? 그렇지. 왜? 뒤에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진짜 쉽지? 네. 끝이야. 이게 미분 그냥 기초입니다. 알겠죠? 미분법을 일단 배웠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 적절히 기하적인 어떤 개념의 관점을 섞는 게 결국 미분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1이라는 상수가 아니라 1이 상수함수잖아요. 이게요? 1이 아, 1이 상수함. 아하, 이해 완료.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54번 갈게요. 미분하세요. 8째. 9x 8제곱이죠. 아, y가 x의 9제곱이면 이거를 미분했을 때는 이 차수가 개수로 내려오고요.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됐죠? 됐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적분이 이 순서를 역행하거든요. 알겠지? 누가 먼저 내려와? 차수가 내려오고 차수가 떨어지는 거야. 차수가 내려오고 차수가 떨어지는 거야. 적분은 반대지, 역행. 차수가 먼저 올라가고 이것의 역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됐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일단 미분부터 잘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y는 6입니다. 미분하면 얼마? 0. 그렇죠. 진짜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같이 여기 합시다. 그 259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분의 1이다. 미분 한번 해볼까요? 얘가 떨어지면서 곱해지면서 1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차수 하나 떨어지니까 그냥 x. 오케이. 그 다음 뒤에는 끝. 됐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에다 함수 네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 개수잖아. 그러니까 x를 미분한 게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어서 그냥 1로 떨어지는 거지. 됐지? 괜찮은데? 문제가 그 약간 미분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미분하라는 거는 도함수를 구해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y 프라임은 뭐뭐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미분하세요라는 건 도함수를 구해달라는 말이랑 필요 충분. 됐지? 완전히 같은 말인데. 할만하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 거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바로 맞아. 이해한 거 같으니까. 도배 미분법 가겠습니다.
미분법 중에서는 수학2에서 이 미분법, 고배 미분법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뭐 이제 지수로그 미분법, 뭐 삼각함수 미분법, 사인 미분, 코사인, 코사인 미분, 마이너스 사인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뭐 목세 미분법 이런 거 배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함수 중에 유리함수 같은 걸도 있잖아요.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 그런 걸 바로 미분할 때 사용하는 게 고배 미분법, 목세 미분법 이런 건데. 자, 고배 미분법 사용할게요. 자, 고배 미분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이냐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이런 함수의 형태를 미분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 증명 과정은 정의 사용합니다. 자, 얘를 hx라고 치와. 자, 내가 궁금한 건 h'(x'지? 정의 사용합니다. 자, 리미트. 이 h는 이 h랑 다른 h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h가 0으로 갈 때, 자, hx 플러스 h. 진짜 헷갈리네. 바꾸면 안 돼요? kx로 갈까? Q! 아니 그냥 QX Q가 정석이죠. QX kx라고 하면 HX 안 하나 h가 0으로 갈 때 k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KX 자,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네. 자, 정의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대입하세요. h 0인데 k의 x 자리에 얘 넣는 거니까 이거 써달라는 거야 결국. f의 그렇지 x 플러스 h GX g의 플러스 x 플러스 h 빼기 FX fx gx 이렇게 네. 쓴 거 맞지? H. 그리고 h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테크닉을 한번 사용하는데 이미 설명했던 테크닉이야. 그 어떤 테크닉이냐면 더하고 상수요. 알겠지?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모양을 무조건 찾아야 되냐? 0분의 아니죠. 평균 변화율의 모양을 무조건 찾아내야지 이걸 수렴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자, 따라서 적당히 필요한 걸 더하고 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g에 x 플러스 h까지 가고, 얘를 뒤쪽으로 밀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가운데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서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수렴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금 처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뒤에를 모양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모양 맞추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뒤쪽을 fx에 자, g에 x 플러스 h를 뺄게요. 그럼 뺐으니까 똑같은 걸 더해야 될 거야. 네. 그치? 여기 조금 뒤로 밀자. 자리 없으니까. 더하기, 자, fx g에 x 플러스 h에 끝에 빼기, 여기가 뭐였죠? FX fx gx 이렇게 한번 밀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끊을 거거든. 이렇게 한글 됐지. 그럼 얘는 공통인수 보이니? GX. 얘로 묶여요. 그죠? 그래서 자, 이쪽에다가 연결할게요. h가 0으로 갈 때 얘로 앞에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g에 X 플러스 플러스 h가 되고 곱하기 h분의 f의 x 플러스 오케이. 평균 변화를 모양 만들어준 거 이해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끊었어요 제가. 그 다음 더하기 이쪽 뒤쪽도 지금 fx 공통인수 보이나? 네. 뒤쪽을 더하기 fx로 묶어서 곱하기 자 여기가 h분의 g에 오케이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GX.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나? 자 근데 이제 각각이 어디로 수렴할지가 눈에 보이지. 네. 자 수렴이니까 리미트가 뿌려지는 겁니다. 성질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h 0 갈 때 뭐로 수렴하지? 오케이 gx로 수렴합니다. 이건요 X f 프라임 x로 수렴하지. 더하기 얘는 fx는 G 프라임 외우시면 돼요. 보통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고 이게 뒤에 있는 곱해져 있는 함수잖아. 네. 그래서 보통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라고 외우세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보통 그냥 하나 미분 하고. 넘어갈게요. 질문하지 마. 증명했죠? 이해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네. 증명 과정 끄덕끄덕 해놓고 왜 저렇게 해요? 라고 묻는 거는 바보죠. 자, 이해하셨으면은 앞으로는 이거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럼 선생님 고배 미분법은 도대체 어디서 씁니까? 뭐 이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xn제곱을 미분하는 이 미분의 형태는 당연히 전개식에서 유리하다는 거 이해됐나? 네. 당연히 이거는 전개식에서 미분했을 때 유리합니다. 그러면 저 고배 미분법은 인수분해가 된 형태의 fx인 경우가 저걸 썼을 때 편해요.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2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런 게 만약에 있다라고 쳐봐. 네. 그럼 앞에 놈을 앞에 함수 뒤에 함수로 쪼개놓고 이걸 미분할 때 고배 미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러봐. 앞에 거 미분 나이스.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오죠? 더하기 3 뒤에 거 미분 그렇죠. 앞에 거 그러니까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이런 미분이 가능하다. 대박. 그렇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걸 미분하고 싶어서 애써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고배 미분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3개짜리도 있습니다. 결국 2개짜리가 되고 3개짜리가 된다는 건 일반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fx 곱하기 gx 곱하기 hx를 미분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규칙은 똑같습니다. 앞에 놈, 뒤에 놈, 뒤에 가운데. 놈, 중간. 됐죠? 앞에 거 미분, 중간 뒤. 중간 미분, 앞에 거 뒤. 뒤에 미분, 앞에 거 중간. 끝. 쉬운데? 아, 그냥 하나씩 미분을 그렇죠. 하나씩 미분한 다음에 나머지 중간 거 미분 나머지 뒤에 거 미분 나머지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써드리면 앞에 거 미분 나머지 아,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 나머지 순서 상관없습니다. 더하는 순서 관계없죠. 더하기 마지막 거 미분 나머지 으로 h가 왜 또 나와? 그러게요. GS 그렇죠? 이렇게 3개짜리가 된다는 건 당연히 4개짜리도 되는 거겠죠? 안 할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가 고배 미분법입니다. 방법이에요. 됐죠? 가보죠. 문제. 자 문제 볼 거고요.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라는 건데 골 때리는 게 여기까지 가르쳐 놓으면 268번 또 미분 못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하게 해요. 일단 첫 번째 정확하게 갈게. 합성함수 미분법은 미적분 2 내용이야. 자, 첫 번째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일단은 교육과정상에서는 미적분 2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다항함수 미분할 때 다항함수를 합성하는 것의 경우에는 우리 미분법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거기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가르치기가 조금 애매해서 결론만 조금 지르고 가자. 알겠지? 이거 합성함수 미분 자체가 미적분 2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봐봐라. 거기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네.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와 x제곱 2차 함수가 합성된 합성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미분한다는 건 결국에 합성함수 미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물론 있어. 근데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의 미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완전 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고배미법 사용하면 됩니다. 됐죠? 일단 첫 번째.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종류의 어떤 거듭 제곱의 모양이 있는 함수를 바로 미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알겠지? 저거까지 공부할 거예요. 갑시다. 자, 본문은 일단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거야.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은 더 공부할 거 없습니다. ax 플러스 b 여기서 말하는데 ax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1차를 넣어놓은 것이지 저게 항상 1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에는 2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차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그거에 뭐 n제곱 이거를 미분하겠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됐죠? 미분하겠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증명이 쉬운 게 뭐냐면 이 고배 미분법의 반복 적용 때문에 진짜 쉽거든. 예를 들자면 원론적으로 이 함수는 뭘 의미해요? ax 플러스 b를 몇 번 더해? 몇 번 곱해라? n번. 그렇죠. n번 곱해라. 그러면 진짜 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ax 플러스 b를 곱하는 건데 진짜 n개를 곱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죠. 됐나? 그 상태에서 이걸 미분하는 건데 이거 미분할 때 곱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됐지? 앞에 거 미분 a야. A. 나머지. 근데 나머지가 몇 개가 붙어? 마이너스 1개. 그렇죠. 이게 붙는 거예요. 두 번째 더하기
이거 미분 여전히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몇 개? 그렇지.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다. 자, 플러스 b에 n-1. 근데 이 짓을 반복하면 이걸 몇 개 할 수 있어? N 개. 그렇죠. n개 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자, a에 자, ax 플러스 b n-1까지 마무리 지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항이 또 몇 개야? N 개. 다시 n개야. N 개. 결론은 A에 자, 결론은 위에다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으면 이 n이 앞에 떨어지고 자, 과정 설명하는 거야. 이 n이 앞에 떨어지고 마치 여기가 x가 들어간 것처럼 어? 됐지? 네. 마치 저기가 라지 x가 들어간 것처럼 라지 x 먼저 미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n에 a의 x 플러스 b에 차수 하나 줄어들죠? 이렇게 가는 건데 A가 하나 안쪽도 미분 한 번 더 해야 돼. 이것도 미분합니다. 곱하기 안쪽 미분하면 a 이렇게 갑니다. 됐지? 아 그냥 A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됐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의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됐죠? 근데 이제 조금 정리해 줄게. 그럼 결론은 일반화 시키면 뭡니까? 결국엔 fx랑 누구 합성이죠? gx 합성이죠? 이렇게 가볼게요. 합성함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됐지? 그럼 일단 결론부터 지르면 보통 수학에서는 이런 형태일 때 이게 속함수, 이게 겉함수라고 불러요. 그럴 것 같아요. 됐지? 네.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 겉함수 미분 곱하기 속함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겉함수를 미분을 한 다음에 몇 가지 이해됐죠? 네. 속함수를 미분한 걸 뒤에다 곱해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것까지 공부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미분 편해집니다. 그래서 합성 미분은 그냥 간단해. 겉함수 미분 곱하기 속함수 미분이야. 됐지? 뭔가 약간 반복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방금 상황을 그냥 일반화해서 적어드린 거예요. 됐죠?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요거까지는 딱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암기하셔야 돼요. 됐지? 미분법은 싹 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배비분법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그 고배비분법의 일반화의 정리가 이겁니다. 지금 합성미분. 결국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가더라. 됐지? 겉미분, 속미분이야. 알겠지? 겉미분, 속미분. 됐습니까? 자, 연습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갖다가 자, fx를 이렇게 갑시다. 자, 3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2. 자, 이것을 5제곱. 자, 미분합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미분 못하죠. 아니, 할 수 있죠. 5배 미분. 5개. 이해돼?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겉미분. 마치 여기가 하나의 항인 것처럼 미분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5에 3x가 안쪽은 바뀌는 거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안쪽 미분. 12에 저건 돼야 되죠. 끝인데? 합은 다 필요 없구나. 속미분이잖아요. 됐죠? 네. 얘 미분한 게 예잖아요. 됐죠? 네. 요렇게 미분하시는 겁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투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까지. 됐지? 사실은 이 합성 미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왜야? 근데 평가원에서 왜 내? 그게 조금 짜증나는 지점이죠. 문제를 내는 교수조차도 교육과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애매한 거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면 알겠지? 근데 뭐 평가원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일단. 네가 나중에 교수에서 뜯어고치면 돼요. 너무 쉽지 않다. 평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냥 교육과정 변화상의 어떤 좀 잔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이거를 예전에 수투에서 배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미적분 2라는 과목이 생기면서 이거를 미적분 2 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발생한 문제가 이게 발생한 겁니다. 네. 자, 공부합시다. 어차피 미적분 2까지 공부하실 거라면 됐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미적분 2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미적분 1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통합 수능이죠. 지금은 문과도 이과도 구별하지 않고 재수, 미적 1, 확통 이거를 공통 과목으로 수학 영역이라고 고하는 과목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선택이었어요. 문과는 뭘 선택하죠? 재수랑
대수, 미적, 원까지가 필수였고요. 여기에 확통 선택이었어. 근데 이 확통이 선택 과목이잖아. 여기까지는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원수투라고 불렀었죠. 수원수투에 선택 과목이 확통, 선택, 월 뭐 있어? 미적분. 예전에 미적분, 지금 미적분이랑 다르게 미적분 2가 예전 미적분이야. 알겠지? 미적분 선택 월, 기하 이렇게 선택이었거든요. 보통 이과들은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문과들은 보통 확통 선택해. 알겠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과들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어떤 개념들이 이론들이 이 미적 원을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같은 시험지를 이건 공통 과목이잖아. 같은 시험지를 놓고 봤을 때 공통 과목에서는 이과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일단 가장 단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냥 문이과 구별하지 말고 그냥 이거 이렇게 공통하자. 됐지? 이건 다 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능 과목에서는 미적분이 빠졌습니다. 현재 미적분 2. 알겠지? 배우고 싶은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이공계 지나면 미적분 또 공부 무조건 해야죠.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말이 이해가 안 가? 네. 이공계 진학할 거라면 미적분 2를 공부해야죠. 고등학교 때. 됐지? 대학교는 수학으로 뭐예요? 어? 대학교에서 더 멀리 있는 수학. 대학 수학은 수업하잖아. 아, 시간 뒤에 유형도 설명해야 되고. 대학 수학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수학을 하는 거야. 알겠지? 약간 문과틱한 수학. 그래서 제가 처음에 1학년 때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게 내가 생각했던 수학학이 아니어서 방황을 많이 했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학 책이 2개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싹 다 증명이거든요. 다 외워야 돼. 증명 다 외워야 돼. 수학과 같은 데 가는 거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수학 좋아하는 애들도 한 10명 정도 자퇴합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수학 좋아해서 왔던 애들 10명 자퇴해요. 그 정도 압박감 견디셔야 돼요. 그럼 쌤은요? 어? 쌤은 저는 일단 군대로 도망갔고요. 복학하고 나서 공부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트였는지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오, 군대 가서 군대에서 맞고 더한 지옥. 그 이제 복학하고 나서 이제 1사학번 애들이랑 그 당시 1학년들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보는데 저는 2학년 때 복학했으니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겠죠. 네. 중간고사 때 지금으로 치면은 미분법을 모르고 미분 시험을 본 거야. 너네로 비유하잖아.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미분이 시험이었는데 미분법을 모르고 하나하나를 모르고 한 거죠. 하나하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야. 노가다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자네 이름을 안 저는 왜 자네 있다고 교수님 이름을 왜 몰라요? 왜 몰라? 바보예요. 선생님이 학생 이름을 왜 모릅니까? 교수님들 모르던데. 그러니까요. 엄청 학생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과 교수님들은 안 그랬어. 모르는 척하면서 다 침대래요.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아. 그리고 네가 거기 앉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척하고. 네가 집중 안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학점을 매기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어.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제 부르는 거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자네는 왜 시험지를 이딴 식으로 풀어놨나? 나를 막 혼내는 거야. 아 그걸 내가 혼난 게 웃겨? 아니, 그렇죠. 모르다. 교수님한테 개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일을 갑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약간 아부를 하기 시작했죠. 선배님 오늘 한 번. 아시죠? 그래서 그 이제 선배 한 2명을 꼬드겨요. 나 선배 2명을 꼬드겨가지고 이 선배들이랑 친해집니다. 살살살살 족보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숨겨놨던 족보를 하나하나씩 꺼내기 시작해. 자, 너 이번에 시험 기말고사 이거 딱 봐봐. 너도. 그러고 이제 시험을 보죠. 굉장히 시험 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족보는 그런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숫자만 바꿔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쭉 풀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딱 끝났죠? 기말 끝나는 날이 종강이야. 알겠지? 뭐 조회 이딴 건 없어요.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기말고사 끝나면 그 과목 종강.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학기 2학기죠. 2학기 첫 개강날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요. 자네 내 연구실로 오게나. 답지음 치는 저 갑니다. 갔더니 대학원. 아니야 그럼 비슷해. 오 뷰티풀 이런 오 뷰티풀. 대학원 말씀하고 그래서 너무 잘 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한다고 점수 높은 게 아닌데 결국 사회생활이었던 거예요. 오. 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뒤로 종종 계속 불려다녔죠.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가야 되니까. 됐지. 셔츠리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은 대학은 너네 학점 잘 챙겨야 돼. 알겠지? 취업할 때 학점 봐요. 얘 생각해봐. 네가 지트 인사 담당자야. 인사 못하는 애 뽑고 싶냐? 안 뽑지. 알겠지? 그런 거 다 본단 말이야. 알겠지? 너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이 전공이에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전공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목의 학점을 봐요. B, C 이런 데안 뽑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를 뽑아도 일을 잘하니 못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성적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성적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 뭐인 거야? 성적은? 1차적인 커트라인인 거야. 알겠지? 이 성적조차 안 되면 안 뽑아요. 알겠지? 1차적인 커트라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뭐죠? 인성. 인성 보는 거죠. 얘가 사이드 패스인지 아닌지. 사탕이 좋아, 사탕이 좋아, 초콜릿이 좋아, 그러면 일단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보니까 성적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서 슬프다. 일상만 기억하면 나쁜 사람. 그리고 참 이 수학이 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1, 2, 3학년 때 굉장히 고전했는데 이때는 그냥 공부 안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1학년 때 놀았어. 고1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2학년 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2년이 참 힘들었어요. 2년. 2년? 적당히 살짝 영어로 아직 일을 못해서 안 달란 사람처럼 아주 그냥 이 2년이 진짜 힘들었던 게 왜 힘들었냐면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가. 근데 너네들은 내가 있고 그리고 책이 친절하게 잘 써 있잖아 이거. 그리는 프린트도 있고. 대학 서적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모르시죠? 일단 뒤에 답지가 없어요. 연습 문제가 있는데 답지가 없습니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족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답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해되지? 그리고 그 족보 없을 평생 동안 그리고 진짜 이 교수님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어서 이미 너무 이 수준이 약간 신급이야, 신기야. 이 하루간 이 벌레들이랑 무슨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이게 질문부터 이해 안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잖아. 무슨 말이야 그래. 우리 경남은 거에 질문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골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일단 너무 이미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굉장히 외로운 부분이죠. 이해되죠? 지금 저희가 수준 받고 선생님 지금 저희가 벌레고 쌤이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던 건 뭐냐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뭔가 과목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되게 분야가 많아. 대수 파트가 있고 해석 파트가 있어. 얘네가 지금 공부하는 데는 해석 파트야. 그리고 도함수 다루는 부분. 근데 되게 이 경계에 있어요. 해석적인 부분도 있고 대수적인 부분도 있어. 뭔가 다항식의 근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그건 대수. 뭔가 다항식을 미분하고 뭔가 이거 막 리미트 막 증명하고 막 이런 그런 거 했어. 알겠지? 경계에 있는데 종류가 있어. 이 대수 과정의 종류가 커리큘럼이 정수론 같은 게 있고요. 정수론은 뭘 배우는 거겠어? 정수. 그렇지, 정수에 대한 거. 수학 올림피아드 영재교육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수론을 배우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 지금 영재센터에서 배우는 정수론. 맞아요. 잘하는 애들이에요. 선대가 있어. 선형대 수학이라고 해요. 어쨌든 대수의 한 종류예요. 이런 걸 다 배우게 되면 뭘 배울 수 있냐면 이 두 개를 배우고 나서 현대대수를 배우는 거예요. 현대대수는 말 그대로 이 현대가 무슨 뜻이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세계라는 뜻이야. 최근에 나온 인물이죠.
200년이 안 됐어요. 200년이 안 된 수학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너네가 배우는 건 다 고전 수학들이에요. 피타고라스, 기원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수학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대수입니다. 근데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실 해석학이 있어요. 실 해석학에서 이 실자가 무슨 뜻이에요? 실수. 그럼 무슨 해석학도 있어? 복수 해석도 있어요. 그냥 재미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요? 어려워서. 아, 이런 느낌이랑 차원이 나요. 다르죠. 증명 주장입니다. 아, 한 줄 한 줄 해석해서 넘어가는 게 2달씩 걸려요. 2줄에서 2줄 이해하는데 2달 걸려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만큼을 공부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하기 싫죠. 근데 이제 소름이 돋는 건 4학년 때. 4학년. 뭐가 있나 봐. 4학년 때 이 모든 앞서 배웠던 모든 그 단계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여기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에 수학이 완성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완성된다고 표현했잖아요. 진짜 소름 돋는 게 이 4학년 때 공부하면서 이 앞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빡 들어요.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막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4학년 때 공부할 때 진짜 참 재밌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학 그리고 도안도 재밌죠? 아니요. 그러니까 1학년과 4학년이 키포인트네. 그죠. 1학년과 4학년 키포인트지. 절대 공부 안 하고. 해외 또 공부. 공부하려고 좀 마음 잡았는데 공부를 못 하는 거죠. 아. 머리가 이제 빨리 2년 군대 처박히고 왔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덧셈도 잘 안 되고요. 2 더하기 1은 4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머리가 굳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도 몰라요. 이거 뭐지? A제곱, B제곱? 진짜 힘들었어 2학년 때. 그래서 막 고등수학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고 맞으면 다 까먹어. 아, 과학쌤 그랬는데. 쌤은 저기서 2년 동안 막 네, 보시면서 운동량이 이렇게 유형 보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여기 앞에 부분 일단 질문을 일단 1시간 받을 건데 오늘 시간 진짜 부족하겠다.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유형 몇 번부터죠? 6번이요. 항등식 주어진 경우 볼게요. 여기 잘 보자. 자, 유형 6번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오늘 과제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자, 유형 6번. 자, 철저하게 정의 이용한다. 그렇지. 여기서는 식조작하는 저 정의를 갖다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어차피 도함수 배웠기 때문에 그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풀이 2가지로 써줄게. 알겠지? 자, 첫 번째 풀이 1. 도함수의 정의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자체는 f'의 0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건 뭐지? 이게 얼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성립하는 게 조건이 뭐죠? f 플러스 y를 어떻게 할 수 있다? fx 플러스 fy요.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식 무조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뭐 이용한다? 무조건 미분계수 정의 이용합니다. 불러봐.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FA 플러스 H 플러스 H 마이너스 H 그렇지? 무조건 정의. 이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정의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주어진 이 관계식을 이용해요. 짜개는 거야. 짜겠지. 재밌는데. 진짜 이럴 고마워. 나쁜 거. 앞으로 뜯을 생각만 해.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왜? 이게 이거에 의해서 1H로 쪼개진 거야. 그렇지? 줬어. 그리고 뒤에 빼기 F1이 붙은 거. 상세가 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뭐분의 뭐꼴? 0분의 0. 그렇지. H 빼기 0분의 FH 빼기 F 0. 자, 0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홀파악을 통해서 0인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판단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고 확인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확인하면 따라서 f0은 얼마나? 이 관계식부터 얻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를 f0 빼기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뭐로 수렴하지? F 프라임이 0. f 프라임 0 수렴이죠.
정답은 2예요. 왜냐면 이게 초기 때문에 2. 그치? 이렇게 가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알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지 않습니까? 도함수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일단 풀이 첫 번째고 풀이 두 번째는 뭐냐면 도함수를 바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하시는 건데 잘 봐야 돼. 이 관계식을 이제 이용합니다. 자, fx를 왼쪽으로 이항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양변을 y로 나눠요. 당연히 y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y로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y가 h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양변 뭐 취한다? 그렇죠. y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니. 그냥 당연히 해도 되죠. 갈게요. Y. 어디로 수렴하지? 오케이. 도함수 점이죠. 네. 왼쪽 이렇게 갑니다. 는. 자, 요거 보내면 되는데 요거 보내는 방식은 얘랑 똑같아. 여기 이제 이거 확인하셔서 F0이 0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됐죠? 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 맞아요. 따라서 F 프라임의 0으로 수렴할 테니까 우와. 이게 2가 되지. 네. 그러니까 도함수가 실제로 상수함수였던 거죠. 그러면 fx는 몇 차 함수였을까? 1차 1차. 기울기 몇 자리였을까? 2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 있어. 잘 봐. F1도 얼마고? 2 F1억도 얼마고? 2 그치? 오.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개가 중요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패턴은 앞서 과제 나갔던 부분에서 연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지? 극한식을 무슨 변환으로 만들자? 그렇죠. 평균 변환으로 만들자. 자, 유형 5번, 유형 7번입니다. 자, 유형 7번 할게요. 자, 리밋 h가 0. 여기가 지금 모양 자체가요. F1. 그렇죠. 자, 이거 EH 뒤로 밀라 그랬어. 필요한 거는 저 모양을 평균 변환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몇 H 필요해? 3H. 이거랑 모양 맞춰서 3H가 필요하고 3H. 3H가 필요하고 뭐로 수렴하지? 2분의 3 프라임이 이렇게 수렴하는 거 맞죠? 네. 자, 이게 원하는 목적인 거고요. 그림 보셔야 돼. 이 그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결국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일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다. 그럼 그래프 쳐다보고,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 있죠?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1은 지금 보시면 뭐 요 정도 찍혀 있어요. 여기 1이라고 합시다. 접선 이렇게 그어진 거 확인 가능하죠? 근데 여기가 6, 자, 이쪽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콤마 5야. 됐지?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건 F'은 1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 구할 땐 점이 몇 개 필요하니까? 네. 요 점하고 요 점 보시면 되겠죠? 네. 마일이네. 이렇게 마이너스 1분의 1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1. 왜?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됐지?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기하적인 의미도 약간 접선 기울기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됐죠? 이런 느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8번 쪽 볼게요. 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를 갖다 구하고 싶다. 자, 가볼게. 자, 첫 번째,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면 뭐가 성립해? fx는 x는 a에서 무조건 연속이 성립합니다. 이거 역성립 안 해요. 알겠죠? 네. 연속이라 해서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무슨 점? 아니 패침. 뾰족한. 자, 관례 기억하세요. 절대값 x. 됐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저게 아닙니다. 근데 자, 연속인 건 맞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건 뭐야? 이걸 물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연속. 자, 1번 연속입니다. 2번 연속이고 3번은 연속이 아니에요. 뭔지 알지? 이거야. 됐지? 3번 연속 아니까 3번 끊고 4번은 연속입니다. 2x 아니면 0이잖아요. 자, 4번에 그려진 fx의 그림은 봐봐. x가 0보다 작으면 0함수야. 그러다가 그렇죠. 2x로 가는 거니까 이건 연속이 맞죠. 근데 무슨 점이지? 아, 그러네. 1000점. 미분 불가능. 정답 4번. 4번이래. 천점. 괜찮아? 자, 그럼 자 질문. 자미분계수 얼마?
영. 0. 우미분계수 얼마? 2.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 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쉽지? 유형 9번 갈게. 자, 유형 9번은 우리가 앞서 풀었던 연속 문제에다가 미분 가능성을 살짝 섞은 거야. 그럼 잘 봐봐. 지금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구간별로 나눠져 있죠. x 제곱이거나 AX 플러스 B. 자, 이거 필기하셔야 돼. 이름 또 정리해 드릴게. X가 자,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주어진 정의역 2를 기준으로 누가 오른쪽 함수, X 제곱. 누가 왼쪽 함수. AX 플러스 B. 잘 봐. 얘가 2에서 지금 미분 가능 만들어야 되지. F가 X는 2에서 미가이면 뭐가 성립? 자동방으로 그렇죠. F가 X는 2에서 연속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식은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X는 2에서 연속성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X는 2에서 미분 가능성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먼저 써드릴게요. 연속 너무 쉽죠? 오른쪽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2 넣은 거. 왼쪽에다가 뭐 넣은 거? 2 넣은 거가 같다. 붙여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얘가 더 쉬워. 오른쪽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 뭐 넣은 거? 2 넣은 거. 2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이해되죠? 그것과 아까 공통접선 이론 잘 기억하셔야 돼. 왼쪽의 접선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왼쪽 미분한 거에다가 2 넣은 거. 이제 이렇게 푼다. 심플하지? 기존에 알고 있던 연속 개념에다가 뭐가 섞인 거야? 좌미계, 우미계가 섞인 거야. 오른쪽 미분에 2 넣겠다는 거는 x는 2에서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라는 뜻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 푼다. 알겠지? 자, 그럼 풀어볼게요. 이거 적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4 넣으면 4, 2 넣으면 4, 왼쪽은 2 플러스 B. 미분하겠습니다. 미분은 이 그대로 따라가고요. 자, 이거 미분하면 자 2에서 끊어진 건 그대로 따라가고 각각을 미분하면 돼. 이거 EX, 이거 A. 나눠지는 것은 정의역 범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오른쪽 미분 얘죠? 네. 2 넣어봐. 얼마야? 4. A 플러스 왼쪽에 2 넣으면 얘 상수함수니까 어쨌든 A죠. 오. 그러니까 A가 4면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풀이 쉽죠? 이렇게 합니다.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오른쪽에 2, 왼쪽에 2 넣는다는 거는 이 왼쪽은 좌극한이고 이거는 우극한을 의미한다. 얘는 좌미분계수, 얘는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정리 여기까지. 자, 다음 용 갈게요. A. 1차를 미분하니까 A죠. 이거 미분하면 A, 상수 미분하면 0. 됐어? 몇 가지 됐나? 유형 10번. 이건 어떻게 보면 500이 분포. 자, 유형 오늘 17에서 끊을 거예요. 17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과제는 앞에 그 시스템 문제 몇 개랑 너무 많아? 근데 금요일까지여가지고 네.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이랑 우리 벌레랑 벌레니까 비교하는데. 별거 아니야. 뭔가? 수준이 안 같으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신도 자, 벌레야.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 알겠어? 신도 벌레래. 아니 신도 벌레라고? 신도 벌레의 언어를 알고. 신도 누가 쓰 우리 나 진짜 온다. 나 학생한테 벌레라는 거. 맹이만 나와요. 네. 자, 이거 10번 봐봐. 나 미국 재밌어? 네. 아니요. 아니요. 이틀 재밌는 게 아니고. 자,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알아서 구하십시오. 정의 사용하는 거예요. 네. 안 하면 유형 11번. 아까 뭐야? 아까 했던 거 약간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봐봐. 이거 비슷한 거. 비슷합니다. 정의로 갈게요. 오함수 정의로 갑니다. 됐죠? 봐봐. 누구 넘겨? 그렇지. fx 넘겨. 무조건 평균 변화를 모양 만드는 거. 자, y에 마이너스 3x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됐어? 와인. 양경 와인 나온다. 와인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리미트 뭐 붙여? Y는 0. 와인 0이 아니라 0으로 가요. 그럼 왼쪽 뭐로 숙여? F 프라임에 X. 자, 우병갑니다. 잘 보세요. 그 주어진 그 관계식 보시면요. x 0, y 0일 때 뭘 얻을 수 있어? f 0이 얼마다? f 0이 0이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f 0이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잘 봐. 이거는 한 분리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쓰기 때 힘들지? 파이팅! 이게 뭐야? 괜찮고? 선생. 자, 이거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y 빼기 0. 그 다음에 이 분리된 거는 뒤에서 빼기 마이너스 3x. 3x로 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얘는 어차피 이 3x 자체로 수렴이에요. 네. 어차피 변수는 y니까요. 이해되죠? 뭐로 수렴할까? f 프라임에 0 빼기 3x. 근데 f 프라임 0이 아마 조건에 나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요.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로 식정리가 됩니다. 됐죠? 도함수입니다. 도함수가 1차네요. 원함수는 몇 차 함수였을까요? 2. 4. 제가 자꾸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 미분 방금 물어본 게 알려가지고. 적분이야. 알겠지? 아.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를 물어본 거는 반대로 적분을 물어본 거예요. X 세제곱은 넘어갈게.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알겠지? 은율이는 좀 불쌍해도 돼. 이게 싫은 거 맞네. 너무해. 너 이디오니까 무시했어. 선생님. 근데 저기서 F 0이 왜 0이? 0 넣어봐. 0 넣으면은 그 주어진 항등식에 0을 집어넣으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 X 플러스 Y. 하지 마시고 네가 해보세요. 그렇네. 됐어? 네. 왜 자, 빨간지? 유형 12번 만나. 못하면 사람 아니다. 이거가 17번까지 갈 거야. 아, 공식. 못하면 not human. 여기는 이디언트. 인스이크. 인섹트는 뭔지 아세요? 곤충이잖아, 곤충. 원래인데. 자, 간다. 버드? 야. 2분. X 8 X 플러스 1. 1 넣는 거네, 그지? x에다가 1 대입한 거는 다음 식에 개실 때. 55요. 55죠. 이거 알아요. 이 정도는 알아요. 반복이야. 넘어갈게요. 너무 쉽다. 원래도 이 정도는 자, 알아. 고백 생략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해요. 그 유형 14번 설명했던 거 나오지? 봐봐. 유형 14번에 설명했던 거 나오지?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거기 보시면은 y는 자 fx에 잘 들어야 돼. 이거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미분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체 모험과의 n제곱꼴이라고 생각하고 미분 먼저 한다. 전미분입니다. n에 fx에 n-1 곱하기 승미분. F X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뭐야? fx. 자, 문제 들어간다. So easy. 맞아. So easy. So easy. 미분한다. Easy flow. 뭐가? 기가 막히네. 자, 그대로 내리고. 이것에 4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 갈게요. 안쪽 거. 이렇게 하면 됐지. 물어보는 건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세요니까 f 프라임의 1 값은 자 1 대입합니다. 5 곱하기 16 곱하기 2죠? 정답은 160. 이래서의 접선 비율이가 160이네. 정답 5번지.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좋다. 야, 이거 쉬워 여기. 알겠지? 왠지 괜찮아요. 자, 유형 15번 갈게. 나는 장인인 줄 알았네. 찼다. 마우스.
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우스. 배웠던 거 상현이 노즐이래. 배웠던 거 써먹는다. 네. 자, 이거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죠? 나눠서. 여기가 F의 3 플러스 H지. 네. 네. 더하기 빼기. 빼기 F3. 3 플러스 F3 F4. 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어떻게 하지? 쪽에서. 쪽에서 마이너스 빼기 F3 플러스 F4.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하나 보는 거고 이렇게 하나 보는 거 맞죠? 네. 플러스가 되겠네. 자, 첫 번째 거 정리하면 F의 3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3 H 맞죠? 그래서 도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묶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었고요. H분의 F의 3 마이너스 H인데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봐봐. 빼기 여기 지금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빼기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빼기 F3으로 가는 게 맞아.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평균 변화를 모양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야. 우와 올라갔다. 대단해요 우와. 지난번에 한 거야. 저 질문 있어요 저 앞에 신기방기하다. 질문인데 뭔데? 아니 앞에 있었어요 그거 비슷한 거아 다른 문제 있었대요 자, 이거 가볼게. 뭐로 줄여가자. F 프라임 3 네. 뒤에 거는 플러스 F 프라임 3. 그러면 2F 프라임이지? 그러면 우리가 F를 알고 있으니까 뭐 한다? 2분한다. 미분. 오케이.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 구한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뭐 넣는다? 3 넣어봐. 3 넣어봐. 27 더하기 9 아니 27 더하기 27 28 56. 28 곱하기 2는? 28 곱하기 2는? 28 아, 56 할만하지? 예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에 거에 배웠던 거에 겹겹이로 계속 쌓는다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right 넘어갈게요. 벌써 유형 16번이다 16번. 17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6번 갈게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B에 대해서 여기서 끊을까? 네. 레이 너무 많아? 네. 너무 했습니다. Idiot.